지난 2년간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부동산 전세계약 가운데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보증사고 발생 건수는 4,700여 건이 넘습니다. 저 아파트를 보면 뭐해? 지금 내 돈 수중에 5천만 원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도록 해봐야지. 어떻게 받을 건데? 지금 대출 만기도 고시라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왜 세입자가 고스란히 이 피해를 안고 가야 하는지 정말 답답한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아주 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우산을 줬어요. 이제는 욕심 버리고 좀 허름한 집을 좀 알아보면 어떻겠니라고 하는데, 편히 좀 누울 수 있다는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을까요? 삶과 직결되는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제도화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방안은 없는지,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명대학 부동산학과 박문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혼집 마련에 달콤한 꿈을 꾸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 때문에 행복한 결혼 대신 파혼을 당하게 생겼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곳곳에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요즘, 여기 봄날처럼 달달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게 왔어? 오늘아 힘들었지? 아니야. 뭐 지하철역이랑 5분도 안 걸리던데? 참, 그 주인집이랑 통화됐어? 안 그래도 전화해봤는데 안 받던데? 아, 진짜? 바쁜가? 얼른 해봐. 신혼집을 장만한다는 생각에 행복이 두 배로 차오르나 본데요. 예, 여보세요? 아, 네, 저 새 사는 사람인데요. 네네. 네?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저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저 연락처를 조금 새 주인 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뭐래? 주인이 바뀌었대? 그렇다네. 일단 전화번호 남겨준다니까 좀만 기다려보자. 근데 나 결혼식 날 이거 화려한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아니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이들. 오늘도 꽁냥꽁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새 주인과 통화가 되는 건가요? 신호가 가는데 받지를 않네요. 안 받네. 한 번 더 해봐. 왜 이렇게 주인하고 통화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꽃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부동산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전세가가 1억 7천인데 매매가는 1억 5천이라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부동산이라 전세 사기친 게 분명해. 어떡할 거야?
저 아파트를 보면 뭐해? 지금 내 돈 수중에 5천만 원밖에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도록 해봐야지. 어떻게 받을 건데? 지금 대출 만기도 고시라며. 그건 어떻게 할 거야? 이사 올 때 등기부등본 다 떼서 확인해봤어. 그러니까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까지 다 맞춘 거 아니야. 아 됐어, 나 집에 갈래. 꽃이 지듯 이들의 사랑도 허무하게 지는 걸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길을 걸었지. 나야. 누군가 옆에 그냥 있었지. 뭐? 헤어지자고? 너까지 왜 이래?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그러지 말자. 제발.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마저 떠나겠다고 합니다. 피말리는 전세 사기에 당한 김피혜 씨.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려고 신혼집을 마련을 하려다가 파혼을 당하게 생긴 건데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집 매매 가격이 전세값보다 적은 경우도 있나요? 네,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고금리에 따르는 전세 가격 및 매매 가격의 동반 추락이 지금의 어떤 현상들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 가격 대비해서 전세 보증금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깡통주택이라고 하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70% 내지 80% 이상인 경우를 해당하고 경매가 진행했을 때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우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빌라라든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깡통주택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런 사례를 보면 김피혜 씨가 자기의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참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네, 높은 대출 이자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까지 왜 세입자가 고스란히 이 피해를 안고 가야 하는지 정말 답답한데요. 이렇게 깡통 전세에 당하지 않을 대책이 있다면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깡통 전세가 결국은 이제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집값이 떨어져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아주 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요? 파혼까지 하게 됐다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여자친구분도 법을 모르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파혼하고나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까지 나왔는데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우산을 줬어요. 네. 하나는 대항력이라는 우산과 대항력. 또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우산을 준 겁니다. 확정일자. 네, 그렇죠.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우산은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바뀐 걸 갖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임대인이 바뀌었어도 바뀐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항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대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받으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 변제권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 바뀌어도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은 날, 그 다음 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다른 근저당권, 그 후순위 근저당권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론 1억 7천만 원을 다 배상받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억 5천만 원 전세금에 육박하는 그 부분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임대인이 새로 바뀐 임대인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모든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희망 가지셔도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특히나 이렇게 깡통 전세나 전월세 사기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청년들이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보에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익산 원룸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 128명이 약 100억을 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동했던 분이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은 좀 전 재산이기도 하고 또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잃어버린 꼴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 아픔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 내 집 장만을 하려는 네네. 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고 정말 아는 게 힘이잖아요. 네네. 다양한 정보들을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꼭 전세 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이거는 꼭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게 있다면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하실 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걸 얘기 드리면요. 첫 번째, 네.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을 이 자료는 우리가 국가 공간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네. 정보공개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자체 부동산 포털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그 부동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셔야 돼요.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어디 가서 띄느냐 하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건축물 대장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위법한 건축물 증축한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 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은 정부 24시 가시면 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이 임대차 피해가 생기는 이유가 그 집에 어떤 임차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얼마의 보증금을 갖고 전세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지금 3월 30일 날 통과된 법에 따르면 좀 많이 권리를 확대해 줬는데 임대차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임대인이 체납 정보가 있는지 납세 증명서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 잘 알아두셨다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될 게 등기부등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사람인지 이것도 네.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시고 네. 또 납세 증명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까지 추가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받아보실 권리가 이제는 있으시니까 꼭 받아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계약 전에 또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계약의 큰 원칙은 당사자 적격이라든지 내용의 어떤 적법성, 또 의사표시 이런 큰 틀에서 한 3가지 정도의 효력 요건이나 성립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렇게 본계약 시에 특약 조건을 넣어서 입주를 하기 전에 어떤 다른 담보권을 행사해서 선순위가 설정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무효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특약 조건으로 넣는 것들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계약 전, 계약 중, 그리고 계약 후에 모두 다 챙길 것들이 있지만 특히 계약 시에 특약 조건을 넣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등기부등본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미 잡혀있는 근저당이나 저당 등의 비용이 크다. 이러면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좀 꺼려질 것 같은데 네. 이럴 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보통 깡통 전세가 그러니까 보증금과 이 대출금의 합계가 이 보증금 그 집값의 70%를 넘어갈 때부터 깡통 전세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미 초과했다면 그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안 된다는 딱 신호가 되겠네요. 빨간불이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완전히 이렇게 그 역전세가 생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집값하고 보증금이나 이 대출금이 역전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불안하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보험제도가 네네. 있군요. 그래서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네. 뭐 서울보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금융공사에서 네. 각각 다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만약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고 보증보험회사가 임대인에게 가서 직접 이제 구상하는 겁니다. 대신 좀 싸워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전세 제도 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고쳐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로 대책들도 있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하게만 확인하시고 가시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은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모아 전세금을 마련해 집을 얻은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세금을 떼이게 생겼다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어림잡아 피해 세대 2,200세대, 금액으로는 2,300억. 이 중 65%는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인천 미추홀구입니다. 남들은 봄나들이 간다며 설레는 요즘 봄 한가운데에서 오히려 태풍을 맞고 있다는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실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서 파산을 한 사람들이에요. 파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수중에 2천만 원이 있어서 월세를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 사람하고 저랑 열심히 일을 해갖고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게 됐죠. 집을 알아보다가 인천 끝인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6천만 원의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월세가 안 나가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했고 근데 이제 등기부에 보니까 이제 그 은행에서 채권이 하나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 분들이 여기에 그 1순위로 은행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집 시가는 현재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자기네가 최소 변제금 받는 거 외의 것들을 자기네들이 물어주겠다라는 이행보증각서를 저희한테 작성을 해주신 거예요. 이행보증각서와 확정일자까지 다 받은 지영 씨. 문제가 되더라도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는데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요 밑에 집들도 지금 엊그저께 다 이제 경매에 낙찰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신규로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가 여기가 14가구인데 14가구 중에 13가구가 거기에 엮여 있거든요. 여기 1동, 2동, 3동이 또 다 엮여 있고, 42가구 중에 지금 40가구가 지금 이 전세 사기에 연루가 돼서 다들 뭐 서로 보면 서로 불쌍해서 예, 그리고 또 그래 정말 친절하게 잘하고 지내던 사람들인데 서로 마음이 좀 아프죠.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가 이 집에서 좀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경매가 되면 일단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되고, 만약에 버티고 있으면 집 달리를 해서 여기 있는 짐을 모두 다 길거리에 내놓으니까 어떻게 집주인하고 잘 타협해서 이사 비용이라도 좀 받으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경매가 저희가 되고 나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저희가 가서 이렇게 안내문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저희는 여기에 긴급 주거 지원? 이거만 해당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6개월 단위래요. 그거는 기초생활수급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또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6개월 만약에 했는데 저희 거기서 나가라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계속 불안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편히 좀 누울 수 있다는 곳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지 않을까요? 이 집에 이사 올 때만 해도 악착같이 일해서 돈을 모아 조금 더 넓고 좋은 집으로 가겠다는 꿈에 부풀었던 부부.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대책은 정녕 없는 걸까요? 진짜 대책은 저희가 이 돈을 다 받는 전 재산을 지키는 게 정말 제일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6천만 원 실은 다 받는다고 해도 저희가 다 월세로 가야 돼요. 누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래도 좋은 분위기에서 좀 편한 곳에서 지내지 않았느냐. 이제는 욕심 버리고 좀 허름한 집을 좀 알아보면 어떻겠니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너무 많이 아팠어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허름하고 지저분한 곳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꼬박꼬박 모은 전셋돈 6천만 원. 그런데 경매에 넘어간 집이 조금 이상하답니다. 제가 25일 날 01시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문에 이렇게 매입한 사람입니다. 전화번호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딱 적어놨는데 가슴이 이렇게 텅 하고 떨어진다고 옛날에 어른들이 가슴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분한테 전화했을 때 그분이 남자분이신 거예요. 분명히 산 사람은 여잔데. 요번에 지금 저희 집을 매매하신 분도 여기 1동, 2동, 3동 하나씩 다 사시고 요번에 밑에 층도 또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임대사업자분들이라고 하셔서 지금 사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제2의 지금 빌라 왕을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은 그래서 저도 인터뷰에 응하게 된 거예요. 월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최소한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전세를 얻었는데 그 아픈 데를 딱 파고 들어가지고 임대사업자들은 저희들 아픔을 눈물을 갖다가 이제 장사하는 거죠.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는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낙찰 꼰들에 의해서 경매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거는 또 한 번 사기의 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시세가 없다는 거예요. 매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없는데 이 남모 씨 일당이 시세를 조작했어요. 네, 이 건물이 지금 현실적인 시세 공시지가는 1억 5천도 안 되는데 지금 남모 씨는 3억을 주장하고 있어요. 시세가 없는 지역에 빌라와 나홀로 아파트를 짓고 미추홀구를 독점하듯 소유하며 시세를 일제히 조작했다는데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일당들이 다 짰어요. 건축주, 부동산, 임대인, 관리사무실까지 다 짜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안 속을 수 없어요. 열심히 일하며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먼저 살펴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네. 그래서 많이 배우시고 높으신 분들께서 대한민국 정말 살만한 곳으로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네, 실제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 사기 사건이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100여 명과 빌라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한 건축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이 영상에 출연한 부부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이 미추홀구 사건은 지금 특이한 게 공인중개사와 또 그 감정평가자들도 관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각서까지 써주고 그다음에 그 시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관여를 했었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일부 중개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들은 의무적으로 개인은 1억, 그다음에 법인의 경우 2억까지 네. 공제사업, 그러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제사업에
그러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또 공제금을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사람이 다 그 한 공인중개사에게 그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1억 원 내에서 또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작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또 못 받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관여된 자들에게 그 불법행위 청구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저희가 우선 변제권은 만약에 그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갖고 계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고, 또 만약에 그 최우선 변제권보다도 내가 받은 우선 변제권보다도 앞선 근저당권이 있어도 거기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될 땐 전부 다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그 변제를 받으실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사기에 연루가 되니까 희망이 이제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했잖아요. 마음이 네네.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얘기 드리는 게,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처음 원상태 그대로 회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긴 싸움이 되겠지만 일부라도. 네, 일부라도 반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미추홀구의 경우 무자본 갭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전세 사기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하는데, 갭 투자란 무엇인가요, 교수님? 부동산에 있어서 갭 투자라는 것은 결국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자기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목적의 단기 투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석 투자, 왜냐하면 기본 수익률과 실수요자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가 돼야 되는데 가수요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상승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급격한 가격 하락 및 경기 침체와 동반해서 이러한 깡통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유형을 다 나누려면 굉장히 다양하지만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조직화되고 있는 범죄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새로 진 빌라 깨끗하고 좋으니까 들어오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시세를 알 수 없다 보니까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깡통 전세인지 여부 아무리 우리가 확인하라고 얘기를 해줘도 확인하려고 보니까 그 공시 가격, 정확한 가격이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역전세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데다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먼저 조회 상담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빌라가 가능하냐. 그러면 그 상담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주택정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 하나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정말로 그 시세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전세 사기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강화가 되었나요? 이런 깡통 전세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면서 국가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격 박탈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모두 박탈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부동산 서비스 산업 쪽에서의 감정평가사라든지 중개업에 대한 선진화 방안들이 좀 이런 시점에 논의되고 법 제도화돼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삶과 직결되는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의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지금 3월 30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좀 확보하기 어려웠던 임대차 정보라든지 또 납세 증명, 그다음에 체납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의무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가입하게 하는 것도 지금 21년도부터 의무화해놓고 있어요. 근데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대책들도 있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하게만 확인하시고 가시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은 있어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노량진에서 월세 계약을 한 29세 청년입니다. 몇 달 전 전세 사기 뉴스를 보고 놀라서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등기부 등본을 조회해봤는데요. 집이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고요. 집주인에게 물어보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 만기 전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못 주겠다고 하면 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네요.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가압류의 순입니다. 가압류가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압류 결정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순간 그 이후에 처분하는 행위들은 전부 다 가압류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압류가 나중에 본압류로 전환이 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나머지 뒤에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이런 임대차도 다 소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먼저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서 본인의 확정일자 순위와 그다음에 가압류의 순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다행히 가압류 순위보다 본인의 확정일자 순위가 빠르다고 하면 네. 걱정 안 하셔도 희망이 됩니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나서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전에도 미리 연락했어야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이럴 때는 전세 사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그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전세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그렇군요. 부분은 너무 빨리 가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본인이 지금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시고 자기가 선순위꾼이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 증명 보내보시고 반송이 되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자치센터 가셔서 계약서랑 같이 그 제시를 하시면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초본 뛸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제 명의로 가짜 전세 계약서를 써서 금리가 낮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대신 저에게는 이름을 빌려준 사례를 하겠다는데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해주셨는데 이렇게도 사기를 치는군요. 이거는 뭐 아주 악랄한 수법인 것 같아요. 단언해서 얘기하면 네.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분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사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같이 짜고 그렇죠. 맞춘 게 되어 버리는 공모에서 거죠. 지금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편취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민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 관계는 사적 관계로 분류하지만 최근 이렇게 깡통 전세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런 부분에 심각도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은 빨리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사기 예방 플랫폼 안심 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안심 전세 앱으로 내가 살 집을 안전하게 알아보는 것도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보면서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도 법조인으로서 느끼는 건데 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더 어렵게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대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건 희망을 가지시고 또 아무리 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길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 체결하실 때 항상 주의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피해를 입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뭐 좀 침착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일부라도 변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특히 부동산 강풍 이후에 급격한 경기 침체,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경기의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지금 재반 문제들이 지금 정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의 테넌트 디포짓 스킴이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효율적인 임대 물건을 관리하기 위한 법 제도적 툴을 만들어 놓고 부동산이나 또 그 당사자들이 페어하게 어떤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오늘 변호사님과 같이 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